14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영실 씨.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빚을 내서 버티는 것도 이젠 한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왜 이렇게 길에 손님이 하나도 없지? 안 다니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국내 자영업자들의 1분기 대출 연체 규모는 13.2조 원, 1년 사이 42%나 불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폐업 시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채무 조정과 대출 지원, 전문은행 설립, 온누리 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두 후보의 공약은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 조정은 현행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수준이고 비슷한 전문은행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매년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공약들이 굉장히 이름만 다를 뿐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배달앱과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배달 앱이나 이런 데 보면 리뷰나 아니면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일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요식업과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된 정책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폐업을 원하면 부채를 전면 탕감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들이 대부분 단기 대책 중심이어서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구조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통증 완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구조 개선 등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고령 인력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0년 좀 넘었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올해로 노래방 영업 10년. 올해 매출이 최악입니다. 저녁에도 방 6개가 텅 빌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공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임대료 400만 원, 수도 전기 등 공과금 50만 원, 저작권료 등 각종 유지비 100만 원, 고정비 최소 550만 원이지만 월 매출은 500만 원도 턱걸이. 코로나 긴급대출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못 갚았는데 9천만 원을 더 빌려야 했습니다. 대출 부담이 얼마나 되세요? 대출금은 한 200 이상 나갑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빚이 는다는 얘기. 특정 한두 업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만난 소상공인 7명 모두 빚을 입에 올렸습니다. 대출이 많으니까 이자 내기가 버겁거든요. 그럴 때보다 더 힘들고 물건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빚이 좀 생겼죠. 장사가 안 된다. 매출이 줄었다는 수준은 한가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빚만 남았다. 빚 갚기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국내 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도 0.2%대였는데 올해 3월엔 0.7%대.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공약했습니다. 일명 배드뱅크 모델. 은행빚 1억 원을 못 갚는 소상공인을 예로 들면 빚 떠안는 전담기관을 정부가 세우고 가령 5천만 원을 주고 은행에서 채권을 사옵니다. 못 받은 5천만 원은 은행 손실, 남은 5천만 원만 장기 상환하는 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3년 전 배드뱅크로 출범한 캠코의 새출발 기금 누적 이용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기금을 확대하거나 유사 기금을 추가할 걸로 보이는데 빚 갚은 사람만 손해란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열심히 꼬박꼬박 내는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배드뱅크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배드뱅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드뱅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해온 내용인데요. 금융사들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연체 대출, 그러니까 떼일지도 모르는 돈을 일종의 채권으로 봐서 이걸 사들이고 일부는 소각하거나 좀 조정해서 이 빚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부는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국가가 부채를 좀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19 당시의 어려움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출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좀 끌어안았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근거는 이걸 통해서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당시에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네. 거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배드뱅크의 역할이 언제쯤부터 본격적인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금융위원회 실무 조직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례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달 초에 개인 채무자 보호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네. 개인 채무자와 관련해서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좀 바꿨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시민단체 등이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배드뱅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뜻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빌리 은행처럼 시민단체가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이걸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 소상공인을 돕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되어 있는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조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빚을 탕감을 해준다는 건데 결국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항상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이자 네. 숙제인데 일단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과 은행권의 객출, 그러니까 은행권의 출연을 통해서 좀 충당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운영 전담 조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에 산하기관을 두거나 아니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좀 확대 재편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라는 곳은 일명 금융권의 상조회사 이렇게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권에 부실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정리해온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약계층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지금 소액 대출 연체 상황 어떤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보면 사실 1금융권도 마음을 푹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2금융권이 좀 더 심각합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건 저축은행인데요. 1분기에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이 9%, 10년 사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누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어느덧 1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왔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4.7%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비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출 채권 연체율이 증가하는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실 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1분기에 부실 채권 비율이 0.9%를 넘어섰는데 전분기보다 0.3%포인트 가까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속도가 참 빠르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업카드사 8곳의 경우에도 1분기에 평균 실질 연체율,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갚지 못한 빚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2%에 육박했습니다. 2%라는 숫자를 통상적으로 볼 때 이거 위험 신호로 감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연체율 자체가 2%를 훌쩍 넘어선 곳도 있어서 이거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드뱅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른바 형평성 논란인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테고 실질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인데 이건 아마 실제로 이분들이 신용을 회복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사회적인 부가가치가 늘어남을 통해서 모두가 좀 혜택을 본다.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용 회복 단계에서 보니까 개인 워크아웃 성공률이 직장인 대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한 60%에 그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실제 효과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관건일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